안녕하십니까. LBC 강의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을 자연스럽게 잘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릴 임철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IT 회사의 CEO를 지냈었고 몇 년 전까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IT 회사의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다양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큰 소요 중에 하나는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가 취미가 다르고 서로 관심이 없어서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려운 스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서로가 생각하는 바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서로 너무 다른 부호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큰 느낀 점은 말하기는 굉장히 갭이 커요. 이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보통 대학 같은 과, 같은 학교, 같은 과의 학생들은 좀 비슷비슷한 수준과 특성을 가지겠거니 하고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친구들한테 발표를 시켜봤을 때였어요. 그래서 전원 발표를 시켜본 적도 있었는데 그 발표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가지는 능력은 시험으로서는 평가가 안 됐던 부분들이죠. 굉장히 갭이 컸고, 이 친구들이 만약 사회를 나가서 그런 스킬들을 키우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제 강의에는 중간중간에 스피치나 그리고 발표 이런 쪽의 강의를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일반인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다시 제가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또 다른 강좌들까지 쭉 계속 열릴 텐데, 제가 처음 여는 강좌는 바로 이 화술 강좌입니다. 화술 강좌는 오프라인 강좌도 같이 열릴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나 혹은 페이스북 혹은 제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일정 인원 이상이 되면 그 오프라인 강좌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 강좌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그 청취자, 여기서는 제가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아지는 방향이나 아니면 잘못된 연습을 하고 있다거나 할 때 제가 바로바로 그걸 교정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를 좀 같이 눈을 마주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이고, 전체적으로 화술 강좌 같은 경우는 총 12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특별편이라던가 팁 같은 거를 강좌로 넣어서 아마 총 해서 한 15주 정도의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제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을 잘 준다. 또 하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짧게 끝낸다. 길게 얘기하거나 길게 끌지 않거든요. 근데 이 방송은 좀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그 오프라인 강좌도 아마 제가 첫 시간을 날로 먹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너무 긴 얘기를 하진 않을 텐데,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비록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길 바라요. 먼저 왜 말을 잘하고 싶은지, 왜 말을 잘하고 싶은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을 잘함으로써 내 인생에서 얻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등의 생각들을 좀 해두시면 다음 1강 때 조금 더 동기부여도 스스로 될 수 있을 테고, 같이 강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도 지금은 이제 벽을 바라보고 혹은 모니터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앞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접근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은 대체 왜 잘해야 될까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저의 부탁으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짧은 순간에 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짧은 순간에 평가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오거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거나 대학 오길 때는 수능을 보잖아요. 그 수능은 많은 사람들이 수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죠. 그 긴 세월의 공부를 한 거를 어떻게 그 하루 만에 하루로 다 평가를 할 수가 있느냐.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수능 그 하루로서 평가를 하는 건 꽤 적절한 평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평가를 받을 때는 훨씬 더 억울한 일도 많고 훨씬 더 불합리한 일도 많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한 사람은 밤을 새서 일을 하고 그것을 상사할 때 보고할 때 말을 더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을 못하고 중간에 프레젠테이션 혹은 대화에 있어서 상사에 거슬리는 말을 해서 상사가 뒤에 이 사람이 노력했던 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전혀 프로젝트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도 않고 그냥 아래 직원이 했던 거 대충 베껴서 위에다가 올렸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높은 인사 고과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과연 이 평가가 옳은 것이냐? 물론 옳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옳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합리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회사에서 면접을 봐서 사람들을 뽑는 경우에도 비슷해요. 사람을 뽑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인사 담당자들은 언어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언어 능력을 높은 가중치를 둬요. 그 이유는 일단 이 사람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 혼자서 해나가는 일은 아니거든요. 혼자서 하는 일을 할 거면 개인 사업자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개인 사업자가 말을 못해도 되냐? 그건 전혀 아니죠. 그 얘기는 또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0의 능력치가 있어도 50의 능력치 있는 사람 10명을 뽑아놓으면 500의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여러 사람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이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말을 못하거나 그런 대화가 안 되면 회사에서는 그 사람한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겠죠.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서로가 호감을 느끼는 데는 첫 3초라고 하던가요? 그 첫인상이 중요하다. 혹은 냄새로 상대를 평가한다. 아니면 이미 유전자가 서로에 대해서 평가를 스캔을 다 끝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게 저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잘하면 여성한테 인기가 많죠. 그거는 제가 100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이 미녀를 얻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말을 일단 잘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걸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한다는 사실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말은 일단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말을 잘하는 남성이 여성한테 인기가 많아요. 말을 잘하는 여성은 남성한테 인기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러면 왜 남성의 언어 능력이 여성에게 더 호감을 얻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생존 능력이 높아짐을 직결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생존 능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굉장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이 필요 없고 단지 그러면 힘만 센 그런 사람이 사냥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었겠네요. 현대니까 그렇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사냥도 혼자서 하는 사냥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다른 사람과 이쪽 사람을 소통을 하면서 그런 동물을 사냥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사냥감을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냥감을 가지고 더 값어치 있는 것, 서로에게 더 시너지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협상을 해서 교환을 한다거나 등등에 있어서 언어는 그 사람의 생존 능력을 높여주는 결과입니다.
여성은 미모, 남성은 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고 그런 것들도 너무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 비난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너무 자신의 밑바닥 욕망에만 충실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밑바닥 욕망에 충실한 이유는 뭡니까? 밑바닥 욕망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굉장히 깊은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만큼 어쩌면 그것만 바라본다면 천박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남성이 여성에게 인기가 아무래도 더 있는 거는 그 여성이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미모가 있는 여성을 남성이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이 건강한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뭐 그렇게 유전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에게 웃음을 주고 언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은 그 사람이 생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돈이 많은 거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진 않아도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윗세대에서부터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인간의 장점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말을 잘하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디테일에 굉장히 소중하죠. 디테일이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일도 잘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물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100의 노력을 들여서 100이란 일을 할 것이냐, 20의 노력을 들여서 80을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결국 인생이라는 거는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계속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100의 노력을 들여서 100을 하느냐, 20의 노력을 들여서 80을 하느냐. 아니 왜 80을 하는데 왜 20밖에 노력이 안 들어? 대개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20의 디테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80이라는 노력을 쏟게 되죠. 그러면 저는 차라리 20의 노력을 들인 80의 일을 5가지를 하면, 물론 너무 수치적으로 제가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58에 40, 400이잖아요. 100점짜리 하나보다 저는 400점을 맞는 일을 택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80점짜리만 해서 남들은 다 100점짜리 만들어 오는데 그것을 그럼 다 도태되면 결국 빵점 아니냐. 맞습니다. 맞아요. 1등만이 살아남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80점이 됐을 때 다른 100점한테 뒤져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언어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무기로 말이라는 것을 장착하고 있으면 더 다양한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인생이 쉬워진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다양한 일을 시도하면서 조금 더 요령 있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무기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래서 왜 지금 이 팟캐스트 화술강좌라는 팟캐스트를 클릭을 하셨는지, 지금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다른 뭐 인터넷 매체 어떤 걸로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선택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만약 저와 같이 직접 보면서 강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저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얘기를 또 듣고 싶네요. 오리엔테이션 물론 짧게 끝낸다고 했지만 이렇게 끝내면 또 아쉽잖아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 상황 혹은 말하는 방법, 특수한 상황에서 등등을 쭉 강의를 해나갈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의 특성, 이 말이 어떤 건가, 말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큰 그림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말의 특성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전파력, 그리고 수정 불가, 호소력, 휘발성. 일단 전파력은 제가 지금 제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앞에는 벽이 있어요. 실은 책장이 있죠. 이 책장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네요. 원래 이런 비슷한 강의를 했을 때는 제 앞에 학생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보다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은
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는 보통 제 수업을 100명 정도 듣거든요. 근데 이 화술 강좌는 한 10,000명 들을까요? 아니면 뭐 10만 명이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적은 수가 들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시간이 점점 더 쌓여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겠죠. 이런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재생산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기계적으로 에디트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말의 특성이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팟캐스트는 방송이 아니라 음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을 편집하고 뭐 다시 재조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뭐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말을 했으면 그것은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 말 내가 실수했네. 그 말은 내용이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이제 다시 바꿔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내가 실수했다는 그 사실은 남습니다. 말은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말 자체가 가지는 호소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랑 또 연관이 되는데, 글로써 그냥 어머니하고 느낌표를 보는 것과 어머니를 부르는, 뭐 이등병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이등병이 첫 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를 부르는 그 상황, 이등병의 목소리와 그 상황이 결합된 어머니라는 거는 전혀 다른 호소력을 가지겠죠. 물론 제가 세 글자 어머니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연설문을 읽는 것과 한 연설가의 직접적인 연설을 듣는 건 우리들 가슴속에 전혀 다른 경험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소력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원할 때 여러분들이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 전파력이라고도 했지만 휘발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전파력하고 아니면 뭐 수정 불가 이런 거랑 또 내용이 상충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휘발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발표를 함에 있어서 그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을 길게 늘려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듣는 사람도 모르거든요. 어차피 듣는 사람도 모른다기보다는 기억을 못해요. 쓸데없는 말 구구절절 길게 늘어나봤자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는 어떤 한 문장을 얘기하고 뭐 그 사람이 잊을 만한 때쯤 한 번 더 얘기를 해준다거나, 우리가 소설을 만약 그런 식으로 쓰면 굉장히 독자를 무시하는 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이런 뭐 똑같은 일 이렇게 반복해놔. 아니 이건 왜 설명이 안 돼 있어. 근데 말은 다르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거는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말하는 사람의 센스를 요구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강의를 할 내용들 중에 하나지만 이 센스는 관심에서 생겨납니다. 그 상황에 대한 관심, 상대에 대한 관심, 청중에 대한 관심, 그런 관심을 가지면 내가 이 긴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빼도 되나, 그리고 지금 상대가 내 말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나, 그러면 화제를 전환해서 조금 더 먼 얘기부터 끌어오면서 상대한테 즐거움을 주고 다시 관심을 가져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해도 좋겠죠.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이제 좀 나른해지고 좀 졸려하고 집중도가 떨어진다 싶으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하죠. 수업과는 다른, 아니면 톤이 높아진다거나.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시는 많은 그 달변 그런 강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특징이 어조를 굉장히 잘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감각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집중도가 떨어지고 하면은 그 아이들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자기만의 또 기술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시는 그 특출난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당장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신이 감각적으로 어조를 계속 조절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제 강좌를 들으면서 얻어가실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상대한테 집중을 하는 것, 그리고 집중을 얻는 법. 앞서 말한 그 네 가지의 특성, 전파, 그리고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호소력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휘발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조심해서 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주의해서 말을 하고 상대가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면 이해, 설득, 공감에 신경을 써서 훌륭한 내용으로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스피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대화 같은 부분에는 미리 내용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 말에 대한 태도를 준비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기술적이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예비를 해놓으면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효율적인 말이 나가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서 얻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제 방송이 오디오와 비디오 두 가지 채널로 나가고 있을 텐데 비디오로 보고 계신 분은 제가 이제 PT를 같이 띄워놨기 때문에 바로 아시겠죠? 바로 자신감입니다.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제가 아까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건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남자가 인기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감 있는 남자가 인기 있다. 그렇죠? 물론 척하는 남자는 굉장히 인기 없는 부류지만 정말로 배어나오는 자신감, 진짜 자신감은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가죠.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나는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몇 명 누구보다 잘 아는 경험,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본적인 나쁜 버릇 혹은 좋은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찝어내서 체크를 해보면 참 좋겠네요. 하지만 지금 앞에 안 계시니까 일단 한번 이런 얘기들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친한 사람 나 좀 말을 잘하고 싶은데 나 연습 중인데 내 앞에 와서 좀 들어줄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친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주제는 일단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 제 주위에는 이렇게 좀 오타쿠 같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오타쿠고 오타쿠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생이나 경험 이런 것보다 취미 생활이 굉장히 이제 남들보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누구보다 잘한다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지만 만약 이런 게 없다면 그냥 본인이 경험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며칠 전에 비둘기를 봤는데 비둘기가 카페 앞에서 비틀비틀 거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비둘기를 걱정되잖아. 그래서 그 비둘기가 걱정이 돼서 서울시에 전화를 해봤어. 근데 이건 보호종이 아니라서 보호가 안 된다네. 그래서 그냥 쓰레기에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부탁한 건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려면 그게 아니고요 라고 다급히 말을 해봤는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제가 방금 경험한 얘기는 뒷얘기가 궁금하시나요? 바로 방금 제가 말한 얘기는 누구도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냥 제 경험입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좋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기간을 늘려보는 겁니다. 본인의 긴 인생에 대해서 그거를 줄여서 축약해서 저희한테 들려주시는 것도 좋겠죠. 혹시나 방송을 듣다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근데 오프라인 강좌를 들으러 오기는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용기를 내서 그 녹음하신 파일을 저한테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파일을 듣고
혹시라도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뭐 잠깐 짬을 내서 제 메일 주소를 말씀드리면 개그블랙 GAGBLACK 개그블랙 @네이버.com입니다. 개그블랙 웃긴 검정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자신감, 나는 누구보다 말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잘 아는 얘기로 시작하라, 이게 자신감을 얻는 방법인데, 그럼 두 번째로 자신감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처음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이제 큰 발표를 맡게 되어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국세청에서, 그때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를 이제 국세청의 이제 대부분의 간부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등에 식은땀이 줄줄 나고, 이제 거의 그 앞에 나가기 전에는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쿵쾅쿵쾅하고, 이렇게 심장이 밖에 나와 있는 건지 안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랩, 제가 이제 좋아하는 랩 송이 있었어요. 좀 부끄럽지만 그 랩을 여기서 하긴 좀 부끄럽고, 가사만 들려드리면 난 최고다, 난 최고다, 무대 위는 내 거다, 이렇게 주문을 걸고 다시 한번 외쳐봐, 난 최고다, 난 최고다, 이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계속 듣는 거죠. 이걸 계속 듣고 그 무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연단이었겠죠. 무대는 아니, 무대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물론 그 전에 저는 개인 나름대로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은 물론 완벽한 준비에서도 나오지만 연습에서도 나와요. 나는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자신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지? 그래서 자신감을 스스로에게 주입시키고, 난 최고니까, 최고인 누군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고 그러죠. 행복하면 웃죠.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죠. 웃다 보면 행복해지죠. 물론 정말 허무하고 막 슬퍼서 헛웃음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전문가인 것처럼 발표를 하면 어느 순간에 언젠가는 전문가가 돼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태도는 가짜로 보이는 건데요. 이게 어쩌면 최악의 선택이죠. 뭐뭐 하는 척하기. 하지만 자신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식을 아는 척하는 거,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거는 안 좋은 태도죠. 그렇지만 자신감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얻어지는 건데, 자신감은 물론 자신감도 연습을 하고 더 많은 준비, 노력과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기본적으로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감을 꺼내 쓰는 사람을 보고 내 것도 한번 꺼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신감을 꺼내는 것, 그게 말의 기본일 수 있어요. 말을 할 때, 제가 이제 나가서 발표를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처음에 뭐 소개팅 아니면 미팅 하던 어린 시절을 기억을 해보세요. 굉장히 두렵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본인이 굉장히 이제 미모가 뛰어나서 전혀 두렵지 않았나요? 저는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내세울 게 딱히 없는 그런 모습이라, 그랬때를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어도 됐을 걸.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했을까?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어느 순간엔 행동을 하게 된 걸 또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자신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제 모델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자신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 그룹들. 그러면서 서서히 저도 자신감 있는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게 됐죠. 물론 제가 항상 자신감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저도 이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순간이에요. 정말 막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 안에 어둠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신 안에 자신감을 더 밖으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이 자신감을 항상 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잘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신감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이에요. 먼저 공포를 극복해야겠죠. 제가 앞서 예를 들은 첫 발표 혹은 첫 이성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해보지 않은 것은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저 사람은 참 잘한다. 아, 부럽다. 난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스키를 타러 갔는데 처음에 엉덩방아가 무서워서 그걸 잘 못하죠. 초급에서 벌벌벌 하다가 오고 거기 잘 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너무 잘 탄다. 나 언제쯤 저렇게 될까? 그 언제쯤이라는 거는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보드를 처음 타러 갔던 기억을 해보면 그때 저야 중간이었고 똑같이 이제 여러 친구들이 갔었는데 한 친구는 순식간에 굉장히 잘 타게 됐고 한 친구는 하루 한나절이 지나도록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력이 금방 늘었던 친구는 손목, 무릎, 엉덩이 보호대를 완벽히 차고 있었던 친구였고 실력이 전혀 늘지 않았던 친구는 보호대가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청바지 같은 바지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아서 이게 한 번, 두 번 넘어지면서 공포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번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더 아플 텐데. 그러면서 결국 자신이 처음에 자신만만했던 자신 때문에 오히려 생겨난 고통이 그런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고 보드를 무서워하게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그 다음에는 보호대를 잘 차고 가서 또 실력이 늘었다라는 훈훈한 결말이긴 하지만 보호대를 완벽히 찼던 친구는 일단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공포를 쉽게 극복할 수가 있었죠. 넘어지니까 별거 아니네? 이거 넘어져봐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동안은 보호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호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이런 강의를 듣지 않건 아니면 연습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한다. 그거는 보호대가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호대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보호대를 가지고 말이라는 보드를 타보세요. 나가서 말이라는 보드를 타보면 이거 좀 넘어져도 안 아픈데? 아니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공포심이 극복되어 있는 거죠. 그 공포심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다른 강좌들을 계속 연속해서 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기본적인 그 단순한 그 최면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사술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트랜스 상태 반기절 상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조종하는 그런 최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암시를 걸어서 그런 태도를 바꿔드리는 자신감을 심어드린다거나 그런 것들 할 텐데 나중에 좀 관심 가져주시면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말을 잘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공포를 극복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함을 너무 욕심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님 말고 되는 대로 되자 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여성 앞에서 나서서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은 실수라도 할까봐 내 말이 무언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물론 말을 조심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완벽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아무 말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발표를 할 때도 하나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더 큰 잘못을 하게 되고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나중에 입이 얼어붙어서 강연하다가 끌려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완벽을 너무 추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전에 그냥 이건 짤방 같은 사진에서 본 건데 그 길에 나무 벤치에 해골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팻말이 써 있습니다. 뭐뭐한 사람이라고. 뭐뭐한 사람이었을까요? 완벽한 여성을 기다리던 남자. 완벽한 여성을 기다리는 남자라고 돼 있었죠. 완벽함을 추구하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이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의 노력으로 80을 여러 개를 얻고 그것을 다른 효율적인 어떤 것으로 채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쩌면 이거랑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내용에서 내가 실수를 틀린 말이 있어도 말에서는 다른 걸로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한 기본 원칙 세 번째 볼까요? 원고를 외우지 말라입니다. 제가 이제 뭐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들한테 가서 제가 많이 하는 레포트리 중에 하나가 뭐 소개팅 같은 거에서 할 때 제가 이제 말을 막 그렇게 잘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를 만나게 되면 오늘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참 편하게 잘하시네요 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런 식의 대응을 합니다. 실은 제가 말을 너무 못해서 어젯밤에 밤새도록 A부터 Z까지 상황별로 말을 어떤 말을 받아칠지 다 적어왔습니다. 지금 상황 D인데 까먹었네요. 뭐 이런 대화를 하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이 사람은 재치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바꿔 말해서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상황별로 적고 그렇게 원고를 외워서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남자 매력 있나요? 소름 끼치죠. 그리고 어떤 발표를 할 때 원고를 외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상품 보고 같은 걸 했었어요. 상품 보고를 하는데 그때 굉장히 그 미모의 나레이터 여성이 나와서 상품에 대한 시연을 하는 겁니다. 줄줄줄줄 하면서 이미 대본을 다 외웠겠죠. 그런데 대본 외워서 이제 쭉 말하는 게 대충 한 2-30분 정도의 길이었을 텐데 한 5분쯤 되니 5분 정도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한 사람이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딱 하니까 그 여성이 일단 답을 못한 건 둘째치고 다른 사람이 나서서 답을 해줬겠죠. 그리고 그 여성분은 자기가 어디까지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줄줄줄줄. 분위기는 쌓여졌죠. 그 후로 다시는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 상품 시연은 그 미모의 여성분 다리만 보다 가는 그런 남성들로 가득 차게 됐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무언가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지 않고 그냥 외워서 하는 말은 정말로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없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유행어를 외워서 그런 거를 하는 말인데 물론 술자리나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는 말은 괜찮지만 그냥 그 유행어가 웃기다고 생각하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 개그맨이 해서 웃긴 게 아니라 그 개그맨이 그 상황에 맞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웃긴 거거든요. 근데 단지 그 말만 외워서 한다. 아니면 발표를 할 때도 내가 대본을 외워서 한다. 이거는 그냥 라디오 틀어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그냥 틀어놓은 거여서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또 약간 민망하네요. 그럼 내 말이랑 똑같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제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PT를 띄우는 거 말고 저는 원고를 외우거나 이거를 미리 뭐 대본을 써놓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 눈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각 뭐 회사 대표들에게 이런 뭐 각 특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저는 절대 대본을 쓰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 학생들이 눈빛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서 흥미를 가지는지를 서론에서 파악을 하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업이 좀 할 때마다 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다른 내용을 하게 되죠. 근데 저도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3시간짜리 강의를 하루에 2가지를 하거든요. A반, B반에서 100명씩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 강의를 했던 때쯤이었을 거예요. 12시부터 3시 강의를 맨 앞자리에 듣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3시부터 6시도 그 학생이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으니까 아니 왜 거기 또 앉아 있나요? 학생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제 강의 신청을 자기가 이제 중간에 바꿨다. 그래서 여기서 또 듣고 있다. 그래서 6시간 동안을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나중에 이제 친해져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앞반하고 뒷반 수업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친구,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다 얘기를 해주지만 그때그때 이제 새로운 레파토리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그 상황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의라는 거는 학생들과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래서 좀 더 대화에 가까운 발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발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너무 애드립적인 거는 안 넣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래도 외우는 건 안 됩니다. 발표의 기술은 제가 이제 화술 강자가 아닌 발표 강자 쪽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말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바치도록 하죠. 일단 말은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 그 소리로 이루어진 어떤 것, 상대의 청각을 통해서 그 상대의 뇌로 전달되는 메시지, 그게 다가 아니죠. 말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서로의 관계, 그때의 상황, 그리고 상대의 특성,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 그리고 몸짓,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우러진 큰 하나의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첩보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똑같은 문장이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느끼게 되잖아요. 전혀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말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소리고 메시지만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영화 속에 뭐 그런 장면들은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일단 말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쭉 나열하듯이 여러 개를 쭉 적어놨는데, 말에 해당되는, 말에 포함되는, 말에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이제 향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더 자세히 다뤄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말에서는 경청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것도 나는 너한테서 지루함을 느끼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들으면서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나는 당신 말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일단 경청은 그냥 집중해서 듣고 있는 그런 모습, 듣는 것, 그런 것들도 이미 말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디랭귀지, 뭐 음조, 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하는 동작들, 행동들, 이 바디랭귀지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한 챕터를 빌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음조 굉장히 중요하죠. 음조는 상대한테 신뢰감을 얻느냐 잃느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음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근데 이 음조가 기본적인 공식은 있긴 있지만 상당히 그 개인적인 특성을 좀 타기는 타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음조를 개인적인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한테 뭐 음성 파일을 보내주신다거나 하면 제가 봐드릴게요.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뭐 시각적인 인간이냐, 뭐 세 가지로 많이 나누죠. 시각적인 인간, 청각적인 인간, 그리고 감각적인 인간. 또 나눈다면 뭐 이성적인 인간, 감성적인 인간, 그리고 행동적인 인간,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성적인 사람한테 감정에 호소하는 거는 역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등등의 상대의 유형을 고려해서 하는 말, 그것이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감대 형성. 두 사람이 말을 할 때 왠지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공기가 싸늘해지는 경우가 있고, 똑같은 얘기인데도 어떤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 있는 공기가 뭔지 모르게 포근해지고 뭔지 모르게 약간 어떤 좀 오그라들기도 하고, 그런 등등의 일련의 것들, 그것이 이제 서로 간의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인상을 좀 잘 심어놓을 필요도 있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가 원하는 얘기를 시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로 또 포함이 되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이게 질문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인데, 상대가 어떠한 지향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조화로운 사람이냐 혹은 부조화로운 사람이냐. 뭐 부조화적인 사람은 뭐 반대로 질문을 해서 상대가 그 조화로운 대답을 하게 뭐 그렇게 이끌어내는 기술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짧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뒤에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다른 내용을 할 때 다 녹아들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제가 너무 말이 빠르다거나 뭐 이걸 지금 적거나 하면서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말은 이런 거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의 시작이 있을 테고 대화의 진행이 있겠죠. 대화 시작은 보통 질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 질문하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하는 요령은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하기로. 그리고 뭐 상대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고 그 욕구가 어떻게 해야 충족되느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 나가야 그게 이제 말이라는 요소에서 크게 그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겠죠. 그럼 상대가 이제 애매모호한 말을 한다면 간단 명료한 걸로 이제 질문을 다시 제시해서 뭐 그 말하는 그 공간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고 등의 기술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말에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다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말에게 자주 노출을 하고 스스로 자기 최면도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짧게 그 말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말은 이처럼 좀 음악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합되고 혹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그런 하나의 좀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예술의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는 겁니다. 좀 오그라드나요? 다음 시간부터 제가 화술 강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다음 시간은 1강 질문하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강의와 관련된 내용은 네이버 카페 LBC 상담소로 검색하셔도 되고, 주소를 치실 거면 개그블랙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LBC 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도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 메일로 뭐 피드백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도움을 주시거나,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뭐 오프라인 강좌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등등 저한테 필요하신 개인적인 요구는 개그블랙@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그는 개그 콘서트 할 때 개그고, 블랙은 검정할 때 블랙이죠. 웃긴 검정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그 유머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웃기고 싶어 했고, 제가 검은색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명목하에 제 옷장을 열면 정말 어둡거든요. 그게 실은 검은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패션 센스가 없었던 건데, 저는 그냥 검은색을 제가 스스로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건 저는 그래서 개그블랙이라는 아이디를 쓰고요. 네이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은 이만 물러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고 더 훌륭한 화술가가 되어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